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진박 오늘 6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웜의 소통을 다 찍어서 업로드를 먼저 올렸는데 녹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탁탁탁탁 이게 쳐야 되는데 이게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간 일에 내가 또 왜 바보같이 그걸 체크 안 했을까? 자책을 해봐야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떡하겠습니까? 그 대신 웜의 소통을 한번 쭉 미리 읽고 보통 찍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바빠서 그냥 읽으면서 찍거든요. 읽으면서 찍는데 한번 먼저 예습했다 생각하고 다시 찍으면 됩니다. 자, 웜의 소통. 두 번 찍는 웜의 소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웜의 소통 찍을 때 최신순으로 해서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1, 2, 3등 분들. 요즘 보니까 내가 1등, 2등, 3등 적어 놓으시길래 그 1등 하신 분들부터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자, 웜의 소통 1등 하신 분 새들처럼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셨고, 모멘텀 76님이 2등, 긍정의 힘 9988님이 3등, 그 다음에 하얀님, 김경림님, 클라라님, 선정님, 그리고 민정님이 그 뒤를 이어서 쭉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변화가 시작되나 싶게끔 최근 움직임과 달라서 찔끔찔끔 추매하던 걸 조금 더 과감히 담아봤습니다.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움직이며 되돌림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보름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달이 차면 기운다. 또 금은 밑에 됐다가 달이 돌아올려나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막차다. 뭐 이런 댓글을 늘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좀 좋은 댓글은 아니죠. 이 지금이 막차입니다. 계속 뭔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살아 이런 뜻인데 결국은 결과는 좋겠지만 지금이 막차다 이런 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계속 보고는 있는데 뭐가 지금이 막차다 이거는 사실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228페이지 미국 증시 주요 하락장 6번 2000년 3월에서 22년 10월 오타인 거죠 하셨는데 오타 맞습니다. 지금 요 228페이지 요 표 그죠? 요 표에 6번이거든요. 6번. 6번에 딱 보니까 미국 증시의 주요 하락장이면 여기 2000년 3월부터 닷컴 버블이 이제 딱 깨질 때거든요. 근데 2002년이죠. 2000년, 2001년, 2002년 요 3년 연속 나스닥이 음봉이 납니다. 연봉이. 그래서 22년이 아니라 2002년 10월인데 중요한 걸 적어 주셨으니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은 이미 있으시니까 저기 포스트워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사경인 회사의 책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시계로 할아버지의 책이 나왔어요. 시계로 할아버지 지난번에 근데 어느새 또 주식 투자에 그렇해가지고 90세의 현역 트레이더 시계로 할아버지의 1대1 부자 수업.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허상이야.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용기라네 있는데, 그래서 시계로 할아버지의 최근 책 주식 투자의 그릇 이 책도 좋으니까 전화 주시면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강 작가 알게 되어 쭉 팔로잉 하고 있는데 비트 팔고 하이프 리퀴드로 갈아탔습니다. 코인은 하이프 리퀴드로 레짐 체인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이프 리퀴드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군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코로나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이제 원금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유튜브를 듣다가 채슬리를 듣게 됐는데 이제는 채슬리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주식 계좌를 보며 머리가 찌끈거렸어요. 상품이 레카 펀드가 있는데 어떤 거로 가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5천 정도입니다. 하셨는데 이제 원금이 되셨잖아요. 근데 지수는 9천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 설사 고점에 사셨다 하더라도 3,300이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9천이 됐는데 본전하셨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천 간장에 이제 본전이 되셨는데 다행히 본전 되셔서 다행인데 또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또 크게 손해가 나고 9천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2만 가는 장이 돼야 또 본전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문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KB증권이 목표 전환형 랩을 가입을 받고 있고요. 그냥 1년짜리 장기 성과 보수형 목표 전환형이 있고 성과 보수형이 있는데 성과 보수형은 그냥 1년 냅두는 거거든요. 성과 보수형을 하시든지 목표 전환형으로 랩 가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B는 이번 주에 목표 전환형 모집이고 한투나 신한은 다 지난주에 끝났을 겁니다. 아마. 1년 쭉 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어느 증권사가 랩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의 삼천포 스토리 길 속에 삶의 희로애락 깊은 공감이 가고 더욱 신뢰가 갑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도 용기와 깡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셨고요. 오늘 시장은 뭔가 불안했던 모습이 조금은 안정되고 에너지를 모으는 좋은 조정이지 싶습니다. 지수와 반도체는 조정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네요. 기다리면 손바뀜이 있을 거라던 전문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 인내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전무님 후회하지 마세요. 전무님의 히스토리가 삶의 위로가 되고 들으면 미소 짓게 해주며 채슬리와 전무님께 정이 새록새록 들게 해주니까요. 네, 어제 제가 개인사를 얘기하고 나면 항상 좀 괜한 얘기를 했나 후회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인사 얘기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저 또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그런 제가 일식집 투자했다가 강북 아파트 한 채 값 날린 거부터 해서 옵션 처음에 시작해서 25년 전에 5천만 원 날렸으니까 그때 강남에 평당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평당이 지금 2억 됐거든요. 그러면 2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 20배면 10억 날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에 또 얼마 전에 또 축구 후배 돈 빌려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못 받은 것도 있고요. 보면 우리 팀도 아닌데 괜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세상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딱지라든지 스피드 티켓이 됐든 뭐든 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나한테만 벌어진 어떤 불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는 형은 좀 부러운 거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어떤 후배는 또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많다고 한 25년 전에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는 열등감이라는 이런 단어 모르고 사는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다고. 열등감 엄청 많다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옛날에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그랬잖아요.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력은 내 안에 열등감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씩 들려드리는 이유가 박정모도 뭐 나랑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랑 비슷한 저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다 겪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단지 그러면 그나마 제가 동학개미 스승의 이렇게 운용사의 대표를 맡으면서 저희 채슬리가 무럭무럭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거는 거북의 꾸준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원칙. 거북인데 보세요. 거북인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방향 설정. 그 방향이라는 게 보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쉐어드 골. 우리 채슬리 임직원들이 어디를 우리가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쉐어드 밸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우리의 이 커뮤니티에 어떤 또 가치를 창출을 할 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열심히 해서 이런 걸 아침 모닝 브리프가 됐다, 별주부진이 됐다, 우리의 노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약간의 뭐 재능 기부와 같은 그런 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떤 나의 가치와 그 열심히 하는 우리 별주부전에 열심히 하는 이 별난 부장님들 참 열심히 하잖아요. 본인도 발전이 되고 본인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걸 또 그렇게 가감없이 또 주말에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또 서로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이 모든 게 하나 보면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죠? 그 소위 말한 그 쉐어드 밸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다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뭔가를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가 과연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좋을까? 그것 때문에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봤잖아요. 훈련할 때 무슨 생각으로 훈련하냐고.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 훈련 자체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려운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이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뭔가를 할 때 그 시간과 노력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결과가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내가 딸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금메달이 물론 목표가 돼야 되지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꾸준히 그죠? 열심히 꾸준히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대신에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1,600만 명이나 되는 투자자분들이 내가 좀 제대로 투자를 내 열심히 하는 거는 자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방법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는데 그게 필요해서 여기저기 유튜브 막 찾아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철학으로 좋은 성과를 10년 이상 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방법을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축구 스타일, 야구도 다 보면 감독마다 스타일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온 프로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 훈련 과정을 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얘기 뭐 스토리 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처럼 보이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댓글에 나와 있어요. 채슬리의 컨텐츠는 내용이 좋은데 주식 외의 이야기는 줄여서 좀 방송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짧게 편집이라도 하셨는데 대댓글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니 스킵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바로 요 웜의 소통 부분 딱 스킵 하시고 뒤에부터 또 읽으시면 됩니다. 주식의 자질은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락 고통을 마음에 품는 자세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뭔가 잘 안 됐을 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 어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믿고 추구하는 그런 신념이 있으면 안 됐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그죠? 내가 산 주식에 딱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가치 대비 지금의 주식 주가가 가치 대비 현저히 싸다 싶을 때 사면 그 다음에는 인내, 그죠? 그 가격이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 하이브를 아내 계좌에 사라고 딸 아이에게 말했더니 왜 사냐고 물어봅니다. 1번, 엔터주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연말 특수를 바라보고 오르는 경향이 있고 2.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우량주인데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고 3. 중국과 경쟁하는 업종이 아니고 첫날부터 7% 올라서 시작하네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딸아이는 펀더멘털 분석을 안 했다고 조금 씁쓸해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 세 번째가 펀더멘털 분석이에요.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 산업 내에서 얼마나 경쟁 우위가 있는가. 하이버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인 경쟁 우위가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뉴진스 사태도 있었고 뭐 있지만 결국은 방탄소년단이 군대가 있을 때 그럼 매출이 확 줄었느냐 보면 물론 영업이익률 좀 줄어들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독보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뭐 세븐틴인가 그 계속 이 기획력이 있잖아요. 언제든지가 아니라 또 제2의 뭐 BTS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뉴진스 같은 걸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획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중국하고 아직 중국 아이돌 저는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 펀더멘털 분석인 거거든요.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다는 말은 밸류에이션으로도 지금 싸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퀀트 분석도 하셨어요. 2분기 말 3분기 초부터 오른다고. 보통 이래 보면 제가 엔터주는 저기 어디 갔죠? 트럼프 2.0에 제가 써놨었잖아요. 24년 8월 달에 출간됐던 트럼프 2.0에 그때 짝수에 특히나 24년은 슈퍼 선거의 해였다고. 엔터테인먼트의 사실 대체제에 해당되거나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그 업종 내에 있어서의 다른 기획사는 당연히 경쟁 관계에 있겠지만 그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그다음에 월드컵 같은 스포츠 이벤트 요 두 가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그는 강력한 대체제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짝수의 성과가 항상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짝수해의 3분기 정도의 주식을 사서 홀수에 파는 전략. 그래서 24년 그 트럼프 2.0에도 그때 이제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이런 퀀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올 초에 하이브 뭐 완전체 합병한다 하기 전까지 많이 올랐다가 또 올해 월드컵을 앞두고 쫙 빠졌습니다. 저번 주 주식 90% 정리하고 나니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금요일에 랩도 가입하고 다음 달 일임도 하러 갈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요. 요즘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볍게 시작한 것과 달리 공부할 게 많아서 주식 공부를 이전처럼 하기 힘들어 채슬리에 맡기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니 이 또한 참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아이들 계좌도 맡기고 싶은데 아이들 계좌는 5천 이상이라 해야 되는지 해외 전용 계좌인데 일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이들 부모님이 이 3억 이상 저거 일임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아이들 계좌는 꼭 3억이 아니라도 5천 이상이면 아이들 계좌도 같이 운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전용 계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무님 26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어요. 덕분에 상반기도 잘 보낸 것 같아요. 하반기도 잘 부탁드려요. 네, 하반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친 듯한 변동성에 직면하여 공포와 안도의 반복을 버텨내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진작에 현금화를 좀 해놓을 걸 후회를 많이 했는데 천만다행 오늘은 금요일과 정반대로 급등했습니다. 투자의 고수는 폭락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 아직 고수가 되려면 먼 것 같아요.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업계에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형님들이 다 주식을 풀로 지르고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도 그랬고 22년도에도 그렇고 뭐 바닥에서 더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더 사지? 주식 그 계좌에는 몰빵을 하고 있지만 또 현금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그 바닥에서 또 그 현금을 해서 더 살 수가 있는데, 망한 형님들은 보면 그 주식이 조정이 올 때 2020년 코로나, 22년도에는 페드, 24년 8월에는 엔캐리 트레이더 정산이 있고 25년 4월에는 트럼프의 폭탄 관세가 있었죠. 그런 일에 신용 쓰고 있다가 반대 매매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실력은 비슷한데 한 명은 반대 매매 당하고 한 명은 현금이 있어서 야, 이 가격이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더 사고. 예. 신용을 쓰는 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딱 토끼와 거북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씩 오는 조정에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 번씩 오는 조정이 그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오는 조정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산을 잘 탄다 하더라도 우리가 K2라든지 에베레스트 여러 가지 그 악명 높은 정상을 정복하기 전에 폭풍우가 치고 폭설이 내리고 악천후에 그거를 다 이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 시장도 다 사람이 다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자연 같아요. 거대한 자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되는. 그래서 주식시장 IQ는 2만, 내 IQ는 80.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현금 얘기를 하셔서 지금 내 계좌는 풀로 지르고 있더라도 반드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요 중간 선거 11월을 앞두고 한 6개월은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더리움 코인 시장 뭐 박살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주식들, 스토리로 올라갔던 주식들 다 뭐 많이 빠져 있고, 설사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수급이 빨려가면서 또 많이 빠져 있고. 예, 그랬을 때 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 기회가 똑같은 기회인데 내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위기가 되기도 하고 아주 너무 꿀 같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는 나의 자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달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여행 와서도 마무리는 웜의 심박으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50이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노계획으로 비행기표 끊고 왔습니다. 여유롭게 만들어주신 체슬리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륵장이라 했잖아요. 7월 달은 그냥 약간 현금 관리해 놓으시고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제주도 여행도 가시고
좀 더 주식 외적으로 약간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무님이 월간 전망 틀리실 때 왜 하기 싫어 하시는지 공감됩니다. 월요일 장부터 이번 주 급등 예상주 탑20 보기 좋게 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순환하는 시장이면 환영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생각하며 다시 로직 잡아야겠습니다. 목요일 월간 전망 때 뵐게요. 우리 탑엔더님이 적어주셨습니다. 탑엔더님 보면 나이도 좀 이제 있으시기는 하지만 보면 똘똘이 스머프 막 이 브라이트 하시잖아요. 보면 아직까지도 보면 이 주식에 대한 열정 그리고 5기 이번에 별주부전하면서 2주 연속 급등주라고 예상한 종목이 마이너스 20%가 가길래 내가 5기가 생기더라. 그러면서 또 퀀터적으로 막 이번에 이 탑5 안에 들어갔던 종목이 2주 연속 빠지면 3주째 다시 급등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퀀터적인 막 분석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타버님들님 정도의 오기와 저 열정과 노력이면 제가 주식으로 큰 부자 되실 거라고.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큰 부자 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그 시간에 라이브 들어와서 별주부전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다 부자 되실 거라고. 그 정도 열정이면 다 부자 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별주부전은 분명 직장이 아님이 느껴지는 유쾌한 방송이네요. 의견을 내고 답하고 그를 통해서 청취자들 또한 결론에 도출. 정말 타이틀 잘 만드셨네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별남분들의 모임 계속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책을 통해서 저도 주식에 대한 기준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훈련해 봅니다. 아직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변동성에 저의 내장 기관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석 달 변동성을 겪다 보니 마음도 다져지는 듯합니다. 그 중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워워 해보겠습니다 하셨고요. 친절할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오타니가 쓰레기를 주울 때 남이 흘리고 간 운까지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타니를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오타니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뭐였었죠? 다 표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다 적어놨었잖아요. 쓰레기 줍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어떻게 고등학교 때 만다르트 뭐 그런 거 그죠? 야. 근데 그 쓰레기를 줍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작은 그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사람을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을 주식 입문하게 하려고 새롭게 소스를 이용했답니다. 네. 사실 주식도 다 그 원리 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원리를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제일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굉장히 탐욕스러워 보이는 이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들이 다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혁신가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신약도 개발하고 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 평균 수명 80에서 90 우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게 다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는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퀀트대로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추세 추종 쉽지는 않으며 밸류에이션을 사용하는 전무님의 투자 방식, 커비드 핸들, 헤드앤숄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을 벌면서 투자 방식을 이성적인 인내의 눈을 주심 도움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이 또 재미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청미래 농원님이신데 자화상 어느 트레이더의 거울 폭락장 모퉁이를 돌아 심야의 책상 위 외딴 모니터를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HTS 창을 들여다봅니다. 화면 속에는 붉은 양봉이 밝고 푸른 투매가 흐르고 차트가 펼치고 파란 PCR 신호가 뜨고 1년에 4번 피어나는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수익 8천만 원에 눈이 멀어 기계적인 단기 매도 원칙을 꺾어버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창을 닫아버립니다. 창을 닫고 생각하니 쌍바닥 2단 발차기에 무참히 짓밟힌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모니터를 켜 들여다보니 파랗게 멍든 계좌 앞에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포모 헛된 희망을 품었던 그 사나이가 미워져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 생각하니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투매의 밑바닥을 야수처럼 낚아채던 반팔 차림에 담장 위 살구를 여유롭게 따던 소년 같은 그 승부사가 그리워집니다. 화면 속에는 붉은 양봉이 밝고 푸른 투매가 흐르고 차트가 펼치고 파란 바닥 신호가 켜지고 1년에 4번 열리는 살구나무가 있고 역사를 잊지 않겠다며 뼈아픈 오답 노트를 추억처럼 가슴에 품은 사나이가 담담하게 앉아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청미래 농원님 이번 6월에 댓글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을 요청하시든 원하시는 책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알고리즘 코드를 수정. AI가 AI를 만든다. 자,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 인공지능 RSI 시대가 눈앞. AI 작업 능력이 7개월마다 2배로 에이전트끼리 협업 무한 반복. 데이터 학습 중심의 LLM과 달리 RSI는 AI가 설계 직접 수정을 해서 완전한 RSI 단계에 들어서면 암치료 신약 발견 수십 년 단축 인류 위협할 가능성도 대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개발의 진화 과정에서요. 1단계는 인간이 주도하는 여기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인간이 주도하는 AI고요. 인간이 직접 코드나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AI는 업무 보조 도구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23년에서 25년에는요. 인간이 AI가 간단한 코드 생성 코파일럿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3단계는 이제 에이전트 협업인데 25년에서 26년 작년부터 올해는 AI가 직접 코드를 생성해서 수정하고 인간은 AI 결과물만 이제 검토하면 됩니다. 지금 이 단계가 엔스로픽을 통해서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뿐만 되는 건 아니지만 자 4단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자율수행 단계로 해서 AI가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다른 AI에다가 작업을 위임 자율 에이전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5단계는 루프 닫기인데 미래에는 AI가 이 모델을 설계, 훈련, 지속적인 성능 개선, RSI를 구현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이 발전해 나간다는 건데 2028년 3월까지 완전히 이 자동화된 AI 연구자를 만들겠다.
작년 10월 샘 얼트만이 얘기했고요. 훗날 우리가 특이점에 산 기슭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올해 5월에 데미스 허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계 AI 업계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약속이라 한 듯 같은 AI의 미래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데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만들어내는 미래, 이른바 재규의적 자기 개선, recursive, self improvement, RSI. 자, RSI는 이 LLM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LLM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모방하는 이 정적 지능의 결과물이라면 RSI는 AI가 자신의 설계도인 코드와 아키텍처를 직접 수정하며 지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동적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즉 RSI는 개선된 AI가 또다시 더 강력한 자신을 만들어내는 이 루프 순환 구조이고요. AI가 AI 만든다 60년 전의 예언이 현실로. 자, RSI의 지적 기원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영국 수학자인 어빙 존 굿은 초지능 기계는 더 나은 기계를 또 설계할 수 있고 그러면 지능 폭발이 일어나서 인간 지능은 한참 뒤처질 것이라면서 이를 인간이 만들 필요가 있는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불렀다네요. 그동안 공상과학에 머물던 개념이 최근 6개월 새 AI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건 AI의 코딩 능력이 폭발적으로 지금 향상되면서이고요. 자, 오픈 AI 공동 창업자이자 AI 분야 최고 연구자로 꼽히는 안드레이 카르파시는 올해 3월 RSI를 초지능으로 가는 최종 보스전이라고 불렀으며 2달 뒤에 이 엔스로픽에 합류했답니다. 자금도 몰리고 있는데 구글 딥마인드와 오픈 AI 출신들이 세운 RSI 연구 스타트업인 리커시브 슈퍼 인텔리전스는 창업 4개월 만인 지난달에 이 40억 달러, 6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로 6억 5천만 달러를 한 1조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창업했는데 4개월 만에 6조. 8배 빨라진 코딩. 완전 자율은 아직. 그렇다면 실제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AI 진척도를 추적하는 비영리 기구 METR은 지난해 3월 논문에서 AI가 자율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가 7개월마다 지금 2배로 늘고 있다고 측정을 했고요. 엔스로픽이 이달 초에 공개한 내부 자료는 내부 지표는 더 직접적인데 지난달 기준 엔스로픽 코드베이스에 병합된 코드 중 80% 이상을 자사 AI 클로드가 작성을 했고요. 엔지니어 1인당 코드의 생산성은 2024년 대비해서 8배로 뛰었다는 건데 엔스로픽은 이 8배가 거의 확실히 실제 생산성 향상을 과대 추정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AI 모델의 개선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격차로는 어떤 문제가 가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신뢰할지 판단하는 연구 취향을 꼽았고 특히 컴퓨팅, 공급망 같은 물리적 자원도 향후 병목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격차는 영역별로도 갈리게 됩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올해 초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이 코딩과 수학은 AI 시스템이 제안한 아이디어나 추측을 곧바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기 개선이 빠르다고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생물화학, 물리처럼 실험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검증하는 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려서 자기 개선의 고리가 쉽게 닫히지 않는다고 부연을 했다고 합니다. 낙관론자들은 RSI를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있고 다만 현실은 한 발 떨어져 있고요. AI가 AI 개발을 돕는 단계는 이미 도래했지만 인간 없이 스스로 진화하는 완전한 RSI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개발 당사자들의 진단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는 자동화된 AI 과학자가 암 치료, 뇌신경 과학, 신약 발견 등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과학적 도약을 단 수년 만에 성취할 수 있다고 단언을 했는데, 그러나 경고도 만만찮다고 합니다. AI 안전단체 아폴로 리서치의 마리우스 호반 대표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모두가 RSI 기술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을 안전하게 하는 법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요, 안전해야 되는데. 마이클 울드리치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RSI를 AI의 민담이라고 부르며 1984년 영화 이 터미네이터의 서사에 매우 가깝다고 일축했습니다. 1984년? 잘못된 것 같은데요. 1994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영화는 AI 방어 시스템이 빠르게 자의식을 갖게 돼 인류를 파괴하려는 미래를 그렸죠. 죄기적 자기 개선 RSI. AI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체 알고리즘과 코드를 수정해서 자신의 지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 개선된 AI가 다시 자기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이 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요즘 AI가 해내는 그 퍼포먼스를 보면 저는 이 RSI 이게 정말 무섭게 빠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도체보다 뜨겁다. AI 붐에 MLCC 가격 청정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AI 서버 투자 붐이 이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 시장에 수급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조사들이 생산 라인을 AI용 제품에 집중한 결과 범용 제품까지 지금 공급 부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랑 똑같다, 그죠? 2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선전 화창베이 전자시장에서는 MLCC 가격이 짧게는 이 수십 분 단위로 바뀔 정도로 거래가 과열되고 있다네요. 중국 선전의 화창페이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MLCC 등 주요 부품의 현물 가격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이 화창페이의 전자부품 유통의 현재 MLCC 스팟 프라이스는 얼마야? 아니면 지금 반도체 DDR5 스팟 프라이스는 얼마야? 이런 걸 계속 물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시장에서는 30분마다 새로운 가격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MLCC 가격이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최근 한 달 동안 상승폭이 또 가장 컸답니다. AI 서버에 주로 사용되는 고용량 제품은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일부 제품의 납기가 기존에는 한 3주에서 6주였는데 지금은 20주 이상 늘어났다고요. AI가 MLCC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할 전망인데, 리서치 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MLCC 시장 규모는 올해 42억 7천만 달러에서, 이거 우리가 TAM이라고 하잖아요.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도대체 그래서 마켓이 어느 정도 크기인데, 올해가 42억 단위니까 한 6조 정도 된다, 그죠? 근데 2030년도에는 한 7조, 8조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2035년에는 10조 정도.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지금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이 1300조에서 1500조 시장까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올해가 42억 달러면 6조인데? 근데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150조 넘어갔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내년에 한 3조 번다고 하는데 6조. 2030년 돼도 8조.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 세계 1위 MLCC 기업 일본 무라타의 고용량 고부가 가치 제품인 37 마이크로 패럿 제품 가격이 한 개당 0.2위안
이하에서 최근에 0.65 위안 수준으로 뛰었고 삼성전기 제품도 5월 이후에 주요 제품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상승에 대해서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 부족보다 AI가 MLCC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자용 전자제품이 이 MLCC 수요를 주도했다며 최근에는 이 AI 서버와 전기차가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AI 서버는 고성능 이 GPU, HBM, 그리고 전력 관리 반도체인 PMIC, 네트워크 칩 등이 대거 탑재되면서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MLCC를 필요로 하고요. AI 연산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이 오가기 때문에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MLCC 사용량도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I용 고용량 MLCC가 생산 캐파를 많이 소모한다는 점인데, 고용량 제품은 범용 제품보다 제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생산 효율도 낮고요. 동일한 생산 설비에서도 생산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AI용 제품 생산을 확대할수록 범용 제품 생산 여력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생산업체들의 증설 속도가 AI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양승수 연구원은 이번 가격 상승 추세는 단순한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AI 중심으로 MLCC 수요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MLCC는 전기를 이 댐처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방출해서 반도체와 전자기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자 부품입니다. 근데 아까 이 MLCC 전체 시장 규모,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무라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장에 중국 업체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50%라고 해도 그러면 6조에서 2030년을 보자고요. 2030년 8조에서 50% 영업이익 나면 4조잖아요. 그러면 4조를 갖고 나눠 먹는 건데, 4조에 10배면 40조, 20배면 80조.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 게 맞는가를 봤을 때 시총이 좀 과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중국 조선업 호황의 K선박 엔진 한박 우승. 선박 수주 급증한 이 중국 조선소 대체 연료 기술 우수한 한국 엔진에 이딴 러브콜을 보내며 도입 확대. 현대마린, 한화엔진 등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늘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 호황이 국내 엔진 업체들의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부가 이중 연료 엔진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중국향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현대마린엔진은 최근 중국 우후조선소와 280억 원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3월 우후조선소 웨이하이조선과 204억 원 규모 약정을 맺은 데 이어서 5월에도 우후조선소와 558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거래까지 포함하면 우후조선소 계열 관련 수주액만 1,000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올해 수주 증가세도 가파른데, 현대마린엔진은 올 상반기에 총 15건 6,700억 원 규모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공시했고요.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천억 원이었는데 여기 1.8배에 해당됩니다. 중국향 수주 비중도 높은데 올해 공급 계약 15건 가운데 중국 조선소와 맺은 계약이 12건, 한 5천억 정도 집계가 되고, 건수 기준으로 80%, 금액 기준으로는 74.2% 수준입니다. 한화 엔진도 중국 조선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규 수주액 약 1조 2천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중국 조선소에서 확보했고요. 세부 발주처와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조선소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향 수주 확대는 글로벌 조선 시장 회복과 맞물려 있고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약 3,356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늘었다고요. 이 가운데 중국 조선소가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한국이 21% 기록했다고 합니다. 둘이 합쳐서 90%다 그죠.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소의 건조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LNG나 메탄올, 액화선 석유가스, LPG 등 대체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연료 엔진 분야에서는 아직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네요. 중국 조선소들의 신조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선박 엔진 발주 문의도 증가하고 있고 선박 엔진은 품질과 납기, 연비, 환경 규제 대응 능력이 모두 요구되는 핵심 기자재인 만큼 중국 조선소들도 이중 연료 엔진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의 기술력과 운항 실적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수주 확대는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대마린 엔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330억에 영업이익 326억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216% 늘었네요. 엔진 인도 물량 증가와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괜찮네요. 20%면 270억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326억이니까 하나 엔진은 올해 1분기 매출이 3,350억에 영업이익 514억을 기록했고 하나 엔진은 영업이익률이 14.9%를 달성했네요. 매출은 8.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30.3% 급증을 했습니다. 중국향 선박 엔진 수요에 더해서 미국 AI 데이터 센터 시장도 국내 엔진 업계의 새로운 성장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가스 터빈 공급 부족과 납기 지연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구축 속도가 빠른 엔진 기반 발전 설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에이페리온 에너지 그룹과 684메가와트 규모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액은 6,271억 원으로 해당 설비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성구 매니저가 계속 엔진은 흥묘백묘라는 거죠. 한국 조선소든 중국 소선소든 한국 이 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 그죠. 숫자는 잘 나오는데 주가는 최근에 계속 좀 빠진 걸로 봤는데 자, 국민연금 내달부터 매달 1조에서 2조 매물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을 재개합니다. 국민연금은 특정 자산군 비중이 운용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주식에 한해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바 있고요. 코스피가 6,600선이었던 지난 4월 말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5.1%였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원칙적 목표 비중인 20.8%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100조 원 가량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4월 말에 비해서 지금 해외 주식과 채권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만 30%가 더 올라서 국내 주식 비중이 30%를 지금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이 매달 1조에서 한 2조 원을 순매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금발 리밸런싱 매물이 반도체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반도체 쏠림 랠리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데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오른 종목 중심으로 리밸런싱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부러 반도체만 많이 팔지는 않겠지만 반도체 시가총액이 높으니 매도 물량도 그만큼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기금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매매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1조에서 2조 원 정도를 매달 꾸준히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국민연금 매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목표 비중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매도하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주말에 유튜브 영상도 보다 보니까 그 몇십만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유튜브에 우리 업계 출신이 아니신데 너무 이 국민연금 매도를 뭐 국민연금이 높게 매도하기 위해서 뭐 가격을 뭐 어떻게 위로 올려놓고 때린다는 등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조금 그건 아닌데 저도 국민연금은 운용을 했었고요. 그거는 너무 이 국민연금이나 이 기관을 되게 그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그 뭐 때리기 위해서 뭐 가격을 뭐 인위적으로 뭐 가격을 올려놓고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 기관들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국내에서 매매를 하는 투자를 하는 이 헤지펀드들이 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걔네들한테 밥상 차려주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헤지펀드도 많잖아요. 롱숏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그런 짓은 하지 않고요. 국민연금을 아웃소싱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도 그 잘못 그렇게 가격을 인위적으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뭐 이쪽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들으면 그래 뭐 그런 거는 좀 너무 왜곡을 그렇게 왜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AI 답변 환각 심하다면 중의어를 빼보세요. 한국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 강수진 박사님이시군요. AI 시대 가장 경계해야 할 거는 나만의 언어를 잃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 국내 공채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이자 언어학 박사 출신인 이 강수진 더 프롬프트 컴퍼니 대표는 생성형 AI 시대의 대응법으로 의외의 화두를 던졌는데 AI 활용 요령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언어 지키기라는 건데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울과 같다면서 AI가 만들어낸 문장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내 사고와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고요. 미국 하와이 주립대에서 한국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군요. 언어학자네요.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인 리튼 테크놀리지에서 23년 국내 공채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채용돼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강 대표는 자신이 프롬프트 전문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어학이라는 뿌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인문학이 기술과 융합될 때 심도 있게 파고들었던 전문 분야가 핵심 역량이 된다면서 현재 AI와의 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배경 또한 모두 언어학에서 나온다고 말했고요. 모델은 바뀌어도 AI가 이해하는 재료는 결국 언어라면서 단어의 미묘한 차이와 맥락을 폭넓게 읽어내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AI가 만들어낸 이 평균적인 문장이 아닌 동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늘의 언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종이신문을 꾸준히 읽고 강 대표는 AI에 맞춰 내 표현도 점점 무미건조해지는 걸 느낀다면서 사람이 쓴 온도가 살아있는 글을 읽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추천하는 이 프롬프트 작성에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은 뭘까? 그는 한국어는 조사 하나로도 의미가 변화하고 눈치와 존댓말 등을 포함한 고맥락 언어라면서 이 같은 특성을 잘 고려해야지 AI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첫째, 이 미괄식 구조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상식과 달리 AI에는 두괄식으로 용건부터 말해야 한답니다.
자, 둘째는 단일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표현이 다채로운 한국어의 특성상 중의어나 다이어를 넣으면 AI 환각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긴 문장을 짧게 줄일 때도 줄인다라는 표현 대신 요약하다 혹은 발췌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했고요. 요약해줘, 줄여줘가 아니라 이걸 요약해줘 이렇게 해야 되고, 셋째, 상황적 맥락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입력할수록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컨대 40대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담하는 톤이라고 지시하면 적절한 높임법과 전문용어, 설명의 깊이 등까지 AI에 각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도 무턱대고 AI를 도입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최적화된 사용법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향후 기업 생산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다음 모음 조합형 언어인 한국어는 이 LLM이 처리할 때 드는 이 토큰이 영어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랍니다. 기업용 AI 엔진은 사용하는 토큰 양에 따라 과금되기 때문에 이 정리되지 않은 비효율적 프롬프트 사용이 곧 비용 증대를 부르는 구조라는 설명이고, 강 대표는 모든 직원이 같은 수준의 모델을 쓸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한 달에 10억 이상 쓰고 있는 기업이 허다하다네요. 프롬프트 다이어트만 해도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우리 모두가 AI를 돌보고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AI가 보이는 결함 상당수는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이 되고 가짜뉴스나 과도한 아첨 등도 인간들이 만들어둔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성인들이 AI와 하는 대화가 곧장 미래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AI와 대화하는 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군요.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우리가 그런 말도 했었는데 AI한테도 잘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군요. 1년만 더 버틸 거. 하이닉스 장기 투자자들이 되새겨야 할 포인트는 무엇? 하이닉스에 대한 100가지 사실. 이런 또 기사가 있었네요. 자, AI가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있고 그 중심에는 HBM이 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AI 가속기를 구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도해온 회사다. 엔비디아가 이 메모리를 자사 AI 칩에 탑재했다. AI 붐은 하이닉스의 붐이 됐는데 25년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서 26년 1분기의 한 분기에만 37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꿈의 수치인데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과거 슈퍼사이클은 PC,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연동됐지만 지금은 AI가 수요의 중심이라는 이유에서이고, AI 모델은 학습할 때도 추론할 때도 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끊임없이 이 고성능 메모리를 소비합니다. 하이닉스는 누가 소유하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며 얼마를 벌어 어디에 투자하는가. 이 회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이닉스의 지향점과 목표를 따라가면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와. 자, 회사를 만든 결정적 장면들. 자, 1983년 2월에 현대그룹이 국도건설을 인수해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며 반도체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83년에요? 그래요? 공장 부지 허가 문제로 착공이 6개월 지연됐는데 처음 계획의 70%인 25만 3천 평에만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1984년 12월 경기도 이천 제1공장에서 국내 최초 16K SRAM 시험 생산에 성공했는데 이천 읍내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이닉스 뉴스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SRAM은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유지하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1984년 당시에 16K SRAM은 16,384개의 데이터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반도체였고요. 1999년 7월 LG 반도체를 인수했는데 정부 주도 빅딜의 결과였고요. 그러나 이 인수가 부채 급증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고요. 사명을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회사 매각 대신 기존 장비를 개조해서 0.15 마이크론급 공정을 개발했고요. 기존 대비 3분의 1 투자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돌파구가 됐습니다. 자, 사진은 2012년 3월 2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최태원 회장과 권오철 사장 등 약 2,000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12년 2월에 SK텔레콤이 최대 주주가 됐죠. 11년 11월에 SK텔레콤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12년 3월에 사명을 SK 하이닉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3분기 흑자 전환이 되고 2013년에서 13, 14, 15년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출범식에서 하이닉스가 행복할 때까지 뛰겠다고 말을 했고요. 요게 12년 3월 26일 직원들과의 치맥 파티에 참석을 한 최태원 회장님 얼굴인데 요때만 하더라도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젊어 보이십니다. 자, 2018년 매출 40조 4,451억, 영업이익 20조 8,400억. 2018년에 요때 보시면 매출 40조에 영업이익 20조 8천억 나서 영업이익률 52%였어요. 당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단일 품목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하이닉스가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을 때인데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 외에 또 핸드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가전 등이 합쳐져 있고요. 자, 21년 10월 업계 최초로 HBM3 D램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1년 10월에 훗날 이 기술이 AI 붐과 만나서 이후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23년에는 이 영업 손실 7조 7천억을 기록했고요. 반도체 불황의 바닥이었는데 이해에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뭐 적자가 나고 SK 그룹이 위험해진다 막 이랬으니까요. 25년 3월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완료하게 됩니다. 잔금 22억 3,500만 달러 지급으로 약 4년에 걸친 딜을 마무리했고요. D램, 낸드 모두 세계 2위권의 종합 메모리 기업이 완성되게 되고요. 같은 해 9월 HBM4 세계 최초 양산 체제 구축과 노사 합의에 의한 성과급 상환 폐지, 영업이익 10% 연동 지급 방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는 SK 지금 스퀘어가 지분율 20.07이고요. SK 스퀘어가 보유한 1억 4,610만 주와 특수관계인 15,103주를 합쳐서 1억 4,611만 5,103주인데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또 주 SK죠. 그래서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SK 스퀘어는 SK 주 SK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는 또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SK 스퀘어를 주 SK하고 합병시키면 주 SK 밑에 하이닉스가 바로 달려 있는 그런 구조가 된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기획성 시리즈 기사인가 봅니다. 오늘은 48에서 58까지인데 나중에 그 뒤에 또 요 100가지 사실이 나오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